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 아침은 좀 주요한 최근의 리포트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좀 간략하게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6월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어저께 테슬라 트위터 관련해서 호재도 말씀을 드렸고, 이 6월 인도 대수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6월 달에 가운데 보시면 2022년 6월 78,000대를 기록했다. 이게 역대급입니다. 참고로 락다운 이전에 거의 지금 1월 달에 많이 판 게 뭐 6만 대 정도 수준인데 3월 달에 6만 5천 대, 이때가 거의 뭐 피크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 12월 달인가 제일 많이 팔았을 때도 거의 7만 대 수준도 안 됐었는데 6월 달에 7만 8천 대를 팔았다는 거는 이제 3분기 때의 기대를 굉장히 높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역시 테슬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셀 회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상용차 배터리에 1조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뭐 좋은 뉴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 또 메탈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보시면은 니켈이 5%나 떨어지고 코발트가 11%나 떨어지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니켈이 23%, 코발트 17%. 물론 2분기 때가 워낙 그 가격이 폭등을 했었지만 이 3분기 때는 확실히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판가가 조금 내려가는 부분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수요가, 배터리 수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3원계 배터리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약재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김현수 연구님이 이번 주에 그 단기 투자 전략은 당분간으로 중국 수혜주가 좋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중국 판매량도 굉장히 지금 제일 좋고, 유럽은 완전 꼬꾸라지고 있고, 미국은 보통 정도인데, 중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소비 확대 관련 대책도 발표해서 완전히 얘네들은 지금 뭐 정부 주도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뭐 BBB 법안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럽도 지금 맛이 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일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굉장히 납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그렇고, 거의 내수 중국에다가 7만 6천 대 중에 거의 7만 대 가까이 중국 내수에 팔린 건데, 그렇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가 부각된다. 그러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밸류 체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LNF고, 중국 전해질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첨보를 타픽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LNF하고 첨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전해질 업체 중에 LFP 배터리를 최종 엔드사이로 보유하고 있는 첨보의 경우 지금 ESS 육성 관련해서 수혜도 예상된다. 첨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여기도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지만, 그러면은 이 3분기 때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데 좋아져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고는 있지만, 뭐 전체적인 배터리의 투심도 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발표내고 나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매수를 하려고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양극재 PER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가운데 23년도 PER 보면은 LNF가 27배, 24년도에는 19배로 굉장히 낮아져 있죠. 에코프로 BM에 대비해서도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숫자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상단에 보시면은 셀 회사에 보게 되면은 23년도 기준으로 내년까지만 좀 합당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엔솔은 뒤에서 리포트도 있지만 아직도 밸류가 상당하다, 63배, 삼성 SDI가 확실히 돈을 많이 번다, 19배, LG화학도 굉장히 낮아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좋고요. 에코프로 BM이 40배가 좀 부담스러운 수치. 그래서 LNF가 27배,
코스모 신소재가 33배, 포스코 케미칼 38배. 이거를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순수 전기 소재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IT 같은 경우도 30배로 좀 많이 내려왔긴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빨리 마이너스 실적이 좀 플러스로 다음 3분기에는 돌아서야 될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요거 에코프로비엠 리포트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출하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가는 30% 상승했다. 이게 거의 LNF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도 상승 효과가 또 반영돼서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일 것이다. 영업이익도 7.2%로 상승할 것이다. 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25년까지 연평균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59%에서 50% 하향한다. 그 이유는 자동차 업체는 판매량 증가를 위해 전기차 가격을 낮출 것이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보통 요즘에 한 대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비용을 좀 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장기적인 이익률 전망치를 낮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리세션 때문에 이 전기차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주문한 테슬라 X 같은 경우도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요가 테슬라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되면은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보면은 기존 내연차랑 대비해서 이 전기차는 완전히 그냥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차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뭔가 완전히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원자재 값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니켈 3원계 배터리도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좀 내렸잖아요. 그래서 안정화되면은 보조금도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 가격 안정화를 소재 안정화를 통해서 가격도 안정화되고 거기에다가 얘네들도 대량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24년, 25년도 되면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배터리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이거는 왜냐면 전기차는 자율주행이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대한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거슬 수 없는 운명이고, 이런 수요도 워낙 지금 반도체 공급 이슈도 있고 배터리 공급 쇼티지도 있고 해서 수요가 줄어든 부분에서는 쉽게 좀 보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여기도 목표 주가는 좀 낮췄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시장 성장률과 에코프로비엠의 이익 증가율, 이자율 상승, 요거는 인정하죠. 이자율 상승에 대한 조달 비용 증가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김정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밸류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밸류를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 끝나고 나서 밸류를 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 시총 차이를 비교해보면 좀 더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리튬은 연중 계속 지금 가격이 계속 견조하죠. 니켈은 계속 좀 줄었지만 이거는 뭐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솔루션도 이 김철중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첨보도 한번 말씀 다시 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봉쇄에 따른 2분기 실적이 최악이었다. 그래서 완전히 주가가 좀 꼬꾸라졌는데 3분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에 가운데 보시면 F전해질하고 P전해질이 본격적으로 양산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급 고성능 리튬이엄이 얘네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분기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또한 LiPF6가 가격이 최근에 워낙 하락을 했던 부분을
아직은 F전해질의 비중보다는 이런 기존 전해질의 보급형 전해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가격 판가 하락을 좀 그대로 얻어맞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 수요의 중국 봉쇄 영향으로 좀 더 구매도 안 하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이런 LIPF6 가격이 좀 더 줄었던 부분도 있고, 이것들이 조금 반등을 했죠,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F전해질까지, 고급 전해질까지 갖다 붙이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보면은 여기 맨 마지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세대 전지에서 테슬라 등 OEM과 2차 전지 회사들이 첨보의 제품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높은 이익률 증가는 변함이 없다. 이 부분도 얘네들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죠. 근데 다만 직납은 아니고 당연히 중국 업체를 통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당연히 최고의 기술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F전해질 같은 것들이 양산이 되면 그대로 뭐 중국 업체들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 만드는 즉시 그대로 팔릴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은 이익률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양극재도 그렇고 전해질 쪽도 그렇고 고급화, 이런 경쟁력,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엔솔 같은 경우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워낙 다 며칠 지났던 부분이고, 이게 매출액은 좀 부합했는데 수익성은 예상치 하였다.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은 2분기는 다 넘어갔고 3분기 때를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때는 GM, JV, 얼티엄 라인이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폴란드 라인이 또 회복이 할 것이다. 유럽이 지금 3분기, 4분기는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굉장히 부진을 했던 이유는 유럽이 많이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이런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형 배터리도 당연히 테슬라가 잘 나갈 거고요. ESS는 흑자 전환할 거고, 그래서 3분기부터는 확실히 좋을 것이다. 이 중국의 배터리 업황도 회복이 되면서 중국 배터리 체인이 얘네들이 지금 많이 남경 공장에도 지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팀 출중이 잘 써주셨죠. 한국 배터리 업황 역시 3분기부터 회복이 본격화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TATL 대비해서 고평가 구간이 계속 됐었는데 지금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조금 괜찮을 것이다. 다만 이제 오버행 이슈 보혜수 물량이 7월 말에 있을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PER 보게 되면은 PER이 75배인데 23년도도 50배, 확실히 아직도 PER이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엔솔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뚜렷하게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밴드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거, 좀 저점에 사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면 좀 매도하고 뭐 이런 식도 플레이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투자 되시고 좋아요, 구독,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 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